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윤건영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욕주기일 뿐이다. 망신주기다 라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을 해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모욕주기, 망신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은 걸,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비 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타이 이스타젯 의혹은 폭발적이다 라면서 사라진 50억, 그 돈의 행방에 의문이 제기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타이 이스타젯 에어서비스란 회사로 그전부터 있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타이 이스타 항공을 만들었고 이 회사에 이제 취업을 시킨 건데 이 회사 매출 실적 없습니다. 적어도 2020년, 21년, 22년 없어요. 아무런 영업 활동이 없는 회사인데 이 71억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것을 찾아서 과세다오 이렇게 탈세 제보를 했는데 이걸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뭉갰어요. 국세청에서. 네, 구 변호사님. 이제 드디어 김경률 회계사가 저 문제를 짚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라진 70억, 사라진 50억 어디로 갔느냐? 참 이 의혹 제기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얼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 항공이라는 국내 항공사를 갖고 있고 그거에 이제 자회사인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을 갖고 있다. 이 구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상직 의원이 나는 국내 항공사마저도 손을 뗐기 때문에 다 나하고 무관한 회사다라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이상직 의원과 무관한 회사로 알고 있다. 그때 다 그랬었어요. 다 거기서부터 끊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상직 의원이 지금 도합 10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개의 항공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소유자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립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스타 항공에서 외상 매출을 발생시켜서 70억 원을 쏴요. 그래서 타이 이스타 항공에 70억 원을 보내놨는데 이 타이 이스타 항공은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회사여가지고 이 70억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를 들여다봤더니 판매 관리비 명목으로 50억 원이 쓰여가지고 회사에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매출은 900만 원밖에 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900만 원 매출 늘리려고 50억을 어디다 썼냐. 근데 이게 소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폐업 수순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이 그냥 붕 떠버린 거예요. 지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그 지점을 짚는 건데 그 50억 원을 이상직 의원이 지금 일단 70억 쏜 거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다시 또 그 50억에 대해서는 빼가지고 횡령 배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발권 업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때 이미 태국에는 다른 전담 회사가 있었고 또 다른 이제 현지 법인도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타이 이스타젯을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항공사 경력도 없는 서 씨를 왜 전무라는 자리로 앉혔느냐? 자, 이런 건데 강성필 위원장님, 이제 저런 대목이 국민들은 얼핏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질문에도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상직 제가 이상직 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이미 발권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고 또 해외 현지 법인까지 만들어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펼치느냐예요. 차라리 국내에 있는 이스타젯의 특혜 취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냥 국내에 있는 이스타젯의 수많은 부서와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스며들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저는 그런 의문이 먼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해외가 사람 눈에 덜 띄는 거 아닙니까? 사람 눈에 덜 띄고 안 띄고는 그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법인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인 회사를 만들고 또 해외 이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복잡할 것 같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사위가 증권회사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 발권 업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게임회사 간 거는 뭐 정상적인 겁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증권사나 게임사 업무가 비교적 더 항공사에서 발권하는 업무보다는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해서 밝혀내야 되지만 저는 이런 문제점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